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지정학하게 버렸어 가자. 자, 4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4번 문항에서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는 일단 변화와 혁신. 여러분들 변화를 조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래. 이때의 트렌드가 반영이 되어서도 변화라는 것에 대한 새 바람이 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금융 트렌드, 그죠? 여러분 STO 같은 것들도 이제 태동이 막 나와서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업에서는 STO를 두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각각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지라고 하는 방안들을 또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근데 그거를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그 결과는 더 나아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효율화나 또는 조금 최적화도 함께 할게요. 그리고 이 변화 혁신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이거 하자 그랬을 때 뚝딱 알았어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그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 나의 수단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는 이 사람이 직무를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그래서 직무 적합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사유가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유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 습득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보여줘야 되고 그래 그렇게 했었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그래 조직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싶어서 그랬어요. 조금 더 최적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건전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어요 하는데 그게 규칙이나 법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해치는 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회사만의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해치고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합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규정까지 다 개선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 원인 분석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분석력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이유를 일방적으로 여러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이게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율도 되게 필요하고 되게 설득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상황 자체가 내가 막 리더였어. 그래서 단순히 지시를 했더니 알았어 변화하자 막 이렇게 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내 의사만 가지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하자라고 하는 좀 일방적인 것들 그리고 체계상으로 뭔가 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변화 혁신을 해야 돼. 그런 사례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세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요거는 팀에서 리더라던가 이런 거 맡았을 때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항의 첫 번째. 변화 혁신이 왜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문단을 또 두 개로 나누어서 또는 하나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변화와 혁신에 따른 이 원인, 왜 필요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상황을 제시를 하고요. 아니 이걸 봤더니 얘를 좀 고쳤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얘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한 계기. 그리고 나서 그래 이런 식으로 바꾸어 보자 라고 하는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때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왜 이거를 바꿔야 될까라고 하는 당위성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래 이거에 따른 바꿀 건데 그거에 따른 기대 효과 뭐가 좋을까 장단점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라든가 뭐가 더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분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이 솔선해서 여러분들 금융감독원에 솔선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죠? 솔선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노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변화와 혁신이 여러분들 개인한테서의 변화와 혁신일 수도 있지만 팀에서 그렇게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팀 협조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협조 어떠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 여기다가 여러분 행동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과가 뭐였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뭘 습득했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변화와 변화에 따른 결과 그리고 뭐가 유의미했었는지를 여기다 적어주세요. 아 그래 유의미한 변화는 이거였어.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했어요. 그리고 조직은 이런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가치가 있고 유의미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건 뭐냐?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 뭔가를 변화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변화가 되었으니까 결과도 좋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서 더 이런 식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라는 모습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습득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과정에서 뭐 분석력이라든가 또는 사람들과 설득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할 때 더 나아진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만이 느꼈었던 것들 적어주시고요. 마지막 클로징으로는 그래 금융감독원에 입사해서는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 효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